원래 비상금이란 게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네, 돈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래서 비상금이 나를 살렸다 막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좀 다른 비상금입니다. 제가 49년 전에 결혼했을 때 저희 집이 엄청 형편이 어려웠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또 아이들 키우려라 하루하루 벅찼거든요. 그때 그 군대에 갔던 막내 동생이 첫 휴가를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는 참 반가운데 한편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얼굴 보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첫 휴가 오는데 누나로서 뭔가 해줘야 하는데 그걸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답답했죠. 아. 그때 그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더살이 떠오르더라고요. 곰돌이살. 곰돌이살이 뭐예요? 좀더 난 곰돌이살인 줄 알았어요. 좀돌이살. 종돌이살. 좀돌이살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옛날 그 당시는 그 밥을 지을 때 그 쌀 한 줌을 덜어서 부뚜막에 단지 안 했거든요. 그 단지에 넣어둬요. 저축살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 좀돌이 쌀인데요. 그 쌀을 모아두면은 이제 장날에 그 팔아서 돈을 마련하죠. 어머. 네, 좀돌이는 전라도의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예. 쌀을 절약한다. 절미의 의미를. 절미. 그렇죠. 임절미 할 때 절미. 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그때 조금씩 모았다가 필요할 때 이걸 이렇게 바꿔서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했던 아주 귀한 거죠. 말하자면 비상금 같은 거네요.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쌀을 모아서. 그렇죠. 아니 좀돌이 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의 그렇죠, 이런 지혜로. 지혜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선생님은 그럼 좀돌이 쌀 이거 어떻게 그러게.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그 당시. 저 친정어머니께서 그걸 하셨는데 그 좀돌이 쌀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학교에 내주시고 학교 사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동생이 휴가 온 날까지 제가 좀돌이 쌀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동생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사다가 네. 김치를 맛있게 끓여줬더니 맛있겠다. 얼른 비우더라고. 네. 비우고 또 갈 때 그냥 보내기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돈 얼마 남은 돈을 호주에 넣어서 보냈는데요. 그때 그 돈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좋았고 또 다행이다. 뿌듯했어요. 너무 지혜로우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남동생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이게 그럼. 모은 돈인지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진짜 따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60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해년마다 그 가을이 되면은 추수한 쌀을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 쌀을 받을 때마다 그때 옛날 좀돌이 쌀이 생각나서 마음이 참 뜨뜻합니다. 진짜 좀돌이살 뭐 가난했던 그 시절의 삶의 지혜이자 또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나 싶고요. 분위기가 부부싸움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훈훈한 분위기로 괜찮다, 괜찮다. 전환이 됐어요. 아우 이제 좀 마음이 다행이다. 편해지는데 하지만 이 또 훈훈한 이막으로. 분위기를 누가 또 이어주시겠어요. 예. 백원수 선생님이 저희 큰아들은 대기업에 열심히 다니다가 예. 그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노후를 좀 안정적이고 예.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살던 아파트를 팔고 아이고. 그 기계 세탁업을 예, 예. 시작했어요. 오. 직장만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좀 염려도 했는데 나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하는구나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건 참 다행이었었는데, 예. 근데 그 기계들이 몇 천만 원씩 되는 기계들이 굉장히 여러 대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 푼도 못 건지게 돼서 본인들이 너무 실망하고 저도 너무 놀라고 많이 안타까웠었죠. 아유, 진짜 인명 피해가 없는 건 다행인데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이걸 시작하신 건데 이 수습하려면 이거 어떡해요. 돈도 없고 막막하게. 네. 저희 큰며느리가 참 예뻐요. 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젊었어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긍정적이시구나. 웃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어머니 우리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어머니? 그리고 너무 실망을 하고 울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근데 어느 날 그 대학생 손녀딸이 있는데 네. 그 애가 지 엄마에게 네. 통장을 하나 내밀어 놓더래요. 음. 이제 학교에서 강의가 없거나 강의가 일찍 끝나는 날은 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대요. 그러면서 그때 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통장을 지네 엄마 아빠 앞에 내놓고 네. 엄마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엄마 내가 힘되는 대로 엄마 아빠 도와드릴게요. 우리 힘내서 다시 일어서야 하더래요. 너무 장하다. 그 말을 이제 며느리가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내가 얘를 맨날 애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에게 저렇게 힘을 줄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 손녀가 이렇게 자기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걸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참 기특한 마음도 들고 이 과연 내 손자가 맞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큰아들 부부가 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진짜 힘들 때 서로 뭉치고 도와주는 게 이제 가족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그 위기는 잘 좀 넘기고 지금은 좀 안정이 되셨어요? 네, 이제 워낙 이제 큰아들 부부가 성실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인지도도 높아졌고 또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제 부자는 아니더라도 네. 재밌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가족들이 서로 똘똘 뭉치면 어떠한 힘든 일도 그렇죠.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손녀딸이 건넨 그 돈을 가치로 환산한다면 정말 그 산정 불가한 가치가 아니었을까. 맞아, 맞아요. 예, 비상금으로 이겨낸 위기의 순간 훈훈한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다. 예,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송영희 선생님,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떠오르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월사금을 밀리거나 그 눈깔 사탕을 먹고 싶어서 엄마를 조르면은 예. 엄마는 엄마 돈 없다라면서 네. 그러시면서도 뒤돌아서서 네. 그 한복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셨어요. 진짜 돈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치마를. 진짜 돈이 없잖아. 봐봐. 지금 엄마 봐봐. 지금 이렇게 해도 없잖아. 막. 그런 거예요. 치마를 왜 갑자기?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속바지에 늘 주머니를 만들어 넣으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때를 쓸 때마다 이렇게 엄마는 그 안에 그 꼬깃꼬깃 그 저기 꾸겨놓은 그 지폐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쌈짓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머니 어디 돈을 보자, 우리 할 때. 상일이 어디 여기. 맞아. 저희 할머니도 저 예전에 네. 살아생전에 가면 막 치마 안에 속치마 거기에 속바지 맞아. 한 5박 6일 걸릴 것 같은데 그 뭐가 이렇게 하면서 지폐를 이렇게 그 꺼내주시는 돈을 주시면 돈이 뜨끈뜨끈. 맞아요. 온기가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마음. 네, 맞아요. 가장 깊은 곳에서 주시는 맞아요. 거죠. 쌈짓돈. 네. 그래서 저는 그 엄마 치맛자락 안에는 그 비상금이 뚝딱하면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걸 요술주머니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이게 요술주머니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 엄마는 막 허리를 졸라 매고 매서 정말 그렇지, 아끼고 그렇지. 아껴서 거기를 채워 놓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엄마가 부산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 미역을 살 돈이 없는 걸 엄마가 딱 보시고는 네. 말문이 딱 막히시더라고요.
그 엄마를 볼 그 면목이 없고 낯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속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면서 그 쌍둥이. 저희 남편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가 애를 낳았네. 내가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하고 큰 가물치를 한 마리 사와서 사오게나 그러면서 그 돈을 그 남편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나는 안 울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가 정성스럽게 그 끓여주신 그 가물치를 고아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기력이 조금 차츰차츰 그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날 위해 주시는 친정 어머니가 이제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친정 어머니한테 기대는 그 내 모습이 참 죄송스럽고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엄마가 결혼 전부터 이렇게 늘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이게 사람은 그 돈을 모을 때는 힘이 들어도 돈이 쓸 때는 한꺼번에 허물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늘 그 돈을 모아서 비상금을 만드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목돈을 이렇게 해서 적금을 만들었고 비상금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갑자기 병원비로 쓸 돈이 있었을 때 그 돈을 이제 해결을 했고 비상금으로. 그리고 제가 또 노후가 돼서 간병비다 뭐 여기저기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데들 쓰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 착실히 모아놓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삶의 무기는 그 비상금이고 그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그 위대하신 그 비상금을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그 비상금 얘기하면서는 비상금은 왜 몰래 모아두는 나쁜 의미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상황을 대비해서 모아두는 좋은 의미의 비상금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것 같아요. 네.